여기 광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광주의 문화를 탐구하는 사람, 문화 융성을 위하여 빛과 숲 포럼이 11월 24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자는 아시아 도시재생연구원 이병훈 이사장의 광주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진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비스 포럼은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포럼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21세기 변화된 환경에서 광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모색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의 모색을 할 것인가가 문제에 있는데요. 21세기의 화두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이고 하나는 환경입니다. 근데 마치 광주에서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문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무등산이라는 세계적인 그런 어떤 가치 있는 환경을 광주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 포럼은 논의의 초점을 문화도시 만드는, 특히 문화 전당과 같은 그런 문화도시를 만드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무등산이라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희 포럼 이름을 빛과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광주가 문화라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아시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빛을 택했고요. 무등산이라는 환경을 숲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빛과 숲,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빛과 숲 포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행사로 문화에 관한 그런 주제 발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마침 내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하며 개관에 맞추어서 우리 광주 시민의 시각에서 본 광주문화전당의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을 광주의 먹거리, 광주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과 관련시켜서 얘기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는 가장 적임자가 이병훈 박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건데요. 그런 만큼 강연하시는 분이 좀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7세 광양군과 동광양시를 통합시켜서 현재 광양시로 만드신 광양군수도 하셨어요. 고대 법대를 다니셨고 14일 행정고시도 합격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시아문화전당이 정식 개관을 합니다. 이분이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으로 5년 동안 일을 해주신 값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도시재생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 조대 개공 교수이신 이병훈 행정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광주 문제를 가지고 제가 사진과 영상 중심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오늘은 광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강의를 굉장히 스피드하게 끝내고 여러분의 의견을 서로 청취하면서 이 포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시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더불어서 광주를 서로 잘 살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2004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삽질을 한 것은 2008년 6월 달이었습니다. 2008년 6월 10일 날 기공식을 하고 14일 뒤인 6월 24일 날 5.18 단체가 거기 점거 농성을 하는 바람에 2년 6개월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학습 과정이고
저렇게 큰 시설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참 많이 가서 보셔요. 저렇게 큰 시설을 우리가 광주에서 담아내기가 참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5.18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되는 데다가 합쳐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많이 가서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아시아문화전당과 부동산,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런 거에 대해서 딱 4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896년에 광주 읍성입니다. 여기 동문이거든요. 동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 MBC인데 동문이죠. 이게 1896년이에요. 갑오경장 이후에 나주에서 광주로 우리가 호남의 거점 도시가 광주로 됐습니다. 말하자면 광주는 120 도시 역사가 120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주 커졌죠. 영호남 인구를 비교를 했더니 60년대 말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박정희 정권 때 그 초기 그때죠. 그때 호남 인구가 595만이었고 영남이 819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통계를 보면은 507만 대 1292만입니다. 2배가 넘죠. 이렇게 2배 넘는 상황에서 호남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갈 것이냐? 오늘 광주 어떻게 살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광주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인구가 146만이면은 광역시 중에서 5위입니다. 우리가 대전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광주 동구가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겨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은 우리보다 7만이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GRDP란 지역내 총생산이 꼴등입니다. 경제적 생산 능력은 꼴등이고 아파트 비율은 1등 났어요. 아파트가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죠.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가 많을수록 도시가 황폐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공존을 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는 왜 1등이야? 근데 지금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짓는 게 중요하다. 잘 짓는 거. 녹지 면적이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 같지만은 울산이 녹지 면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5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볼 때 우리가 의로운 도시죠. 예술적 기도 많고 맛에 대해서는 달인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돈으로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것 같은데 마케팅이나 경제 개념은 없어요. 오늘 먹고 죽자. 우리 술 먹어도 그래 없잖아요. 내일 없어. 오늘 먹고 죽자. 이런 기질이 좀 있죠. 문화도시인데 문화적 기반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또 폐쇄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남 정치 1번지를 광주를 얘기하고 그 중에서 동구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1번지입니까?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1번지 아니에요. 다음,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광주를 안내하고 싶은 건 딱 떠오르는 애가 있습니까? 어디 데리고 가세요? 5.18 묘소 데리고 가십니까? 무등산 가신가요? 딱 떠오르는 광주를 자랑할 만한 장소도 우리 없습니다. 외지 관광객들한테 광주 이미지를 물어보면은 광주는 5.18의 도시다. 무등산이니까. 미향. 또 맛은 우리가 전국 최고죠. 그 다음에 비엔날레 도시다. 드디어 이제 아시아문화 전당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시아문화 전당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두 군데서 여러 군데서 하는데 좀 공신력 있는 데가 머서라는 지표가 있어요. 여기는 삶의 질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 세계 440개국 도시를 그중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서울이 72등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주는 이 안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도시 경쟁력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125개국 도시를 조사한 결과 서울이 11등 났고 이 안에 또 광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런 지표 안에 들어있는 도시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광주가 지금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큰 방향을 저는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걸 연계해서 경제적 활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문화경제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문화하고 경제, 문화하고 돈이 따로 놀았습니다. 지금은 동전이 양면입니다. 문화가 커지면 돈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치력을 제고하는 게 낫지, 정치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오늘 앞으로 문화하고 경제를 키우는데 광주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정치적 과잉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결핍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정치력은 정치인을 타개하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유권자를 타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놈을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제대로 된 놈을 못 뽑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옛날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 형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에 의해서 지배당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대로 된 참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뭐뭐 하다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참여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종편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편 얘기에 너무 귀담아서 주관을 잃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구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 활력과 경제를 키우지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무등산이에요. 여러분이 무등산 다 가보셨을 거예요. 무등산을 작년 통계를 보니까 북한산 다음에 무등산을 많이 방문했어요. 북한산 작년에 보니까 728만이 방문인데 한려 예상을 빼놓고 무등산이 381만, 설악산보다 더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 지역의 경제적 구도와 연결되는 게 부족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보존도 중요하지만은 활용을 통해서 광주 지역의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허민 교수가 이 나와 있지만은 주상절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상절리대가 왜 해변가에 있지 않고 육상에 올라가 있느냐, 이런 스토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스토리는 다음 강좌에서 우리 허민 교수가 밝힐 겁니다. 왜 주상절리대는 뚝뚝서가 있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충장로 얘기하는데 충장로라고 쓴 지 한 50년 됐죠. 김덕룡 장군의 아오가 충장동이다 보니까 충장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풍암제에서부터 풍암정, 치마바위, 제철 유적지까지 연결되는 이런 의병길에 대한 스토리텔링 예컨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산위에서, 왜 치마바위고 그 제철 유적지에서 그 철을 가지고 의병활동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뜨끈뜨끈하게 전달이 돼야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을 끌어들이죠. 이런 거 돼야 되고, 차 있죠. 우리가 의제 허병년 선생부터 그 밑에까지 한국재단까지 연결되는 차의 흐름도 이런 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인문학적인 거, 역사적인 거, 생태적인 거, 지질학적인 거, 이런 걸 연구 스토리텔링을 해야 함과 동시에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무등산 국립공원 지역 바깥의 지역에다가 적절한 지역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잡아야죠.
지금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 갔다 오셨죠? 대부분이. 한옥마을에 1년에 한 600만 갑니다. 작년 통계가 587만이에요. 600만이면 하루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한 18,000명, 15,000명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야 관광객이 몰려야 물건 사게 되고, 구경하면서 막 물건 사게 되고, 식사하게 되고, 술 마시고. 그냥 가면 안 되죠. 갈 길을 잡아야 됩니다. 잠을 자고 가야 돼요. 잠을 자고 가려면은 그만한 체험할 공간, 볼거리, 느낄거리가 많아야죠. 이런 식으로, 방금 그런 식으로 우리 적절한 공간에다가 한옥마을을 지어야 됩니다. 한옥전으로 거기에 대중식당도 있어야 되고, 유수공간도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발길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무등산이 앞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하면서도 충분히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적지는 아무래도 동구에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쓱 보니까 북부 쪽에 있을 것 같아요. 북부 쪽에 있으면 그건 가사문화권, 소위 말해서 우리 담양에 퍼져 있는 가사문화권하고 연결해서 얼마나 재미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아시아문화 안에 네 군데 있는 각도에 따라 틀려요. 오페라하우스죠. 시드니. 여행 가면 한 번씩 가보시죠. 여기에 연간 800만이 넘게 옵니다. 요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옹필 센터입니다. 여기 옛날에 험한 동네였어요. 굉장히 험한 동네에다가 이걸 지어놨더니 지금 거의 연간 700만 명이 몰려요. 요것은요,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입니다. 요걸 옛날에 화력발전소였어요. 요걸 뜯지 않고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500만 명이 세 몰립니다. 요건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 구게나의 미술관입니다. 여기도 바스크 지방에 아주 험한 데예요. 경제력도 취약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 짓고 도시 환경을 개조해가지고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도시가 돌아가면서 취업이 되고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아시아문화전당이 바로 저런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사람을 몰려들게 만들어서 도시를 바꿔내자.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은 연간 500만 명이 몰려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주가 사고입니다. 어떻게 500만이 할 것이냐? 첫째가 연중 볼거리가 많아야 돼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해서 한 3개월, 2개월 하죠. 그럼 끝나고 그럼 너무 미술이 어려워. 일반 사람 접근이 안 돼. 여기는 예술성도 있고 대중성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차하면서 연중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졌을 때 500만이 올 수 있고 700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야 광주의 품격도 높아지고 경제적 활력도 찾게 됩니다. 이건 말이죠. 태양의 서커스라는 공연이에요. 우리 옛날에 공춘 서커스라고 했었죠. 보셨죠? 웬만 개구멍 들어가서 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서커스를 여기는 예술적으로 승화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이 태양의 서커스라는 걸 만드는 것이 1년에 얼마를 버냐? 1조 원을 버립니다. 이 공연을 가지고. 이런 공연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거거든요. 그냥 서커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스토리가 있고 의상도 최고급, 사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의 수영 선수라든가 체조 선수를 스카우트해요. 투자를 그만큼 하고 잘 만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저렇게 활동이 됩니다.
요 영화 보셨던가요? 명량? 명량 저거 돈 많이 안 들고 1,700만 명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저거. 예를 들면 이 영화 같은 거나 아까 공연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이 영화에 촬영을 어디 가서 하든 후반부 작업,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 영상 이런 것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전당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백업합니다. 지원해.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요 옷을 좀 입혀놔야 되는데 이거 그림이라 어쩔 수 없이 나신을 보여드리는데 자주 계신가요? 이게 옛날에 우리 미술책에 나오는 모딜리아니 작품이거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봤더니 이게 한 잔의 경매 시장이 얼마나 떨어졌냐? 얼마예요? 2천억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광주에 황영성 선생님, 무재길 선생, 수많은 돌아가신 오승윤 선생, 엄청 많은 우리 훌륭한 작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큐레이터라든가 콜렉터, 말하자면 그림을 사는 사람, 저 갤러리, 화상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러니까 뜹니다. 어떤 미친놈 이걸 2천억을 주고 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들 명품 가방 사시죠? 명품 가방 다 좋아하는 것이잖아. 돈 진짜 많은 사람은 저런 그림을 사요. 왜냐?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나만 갖고 싶어. 경매하고 2천억 돼버렸어요. 요것은 희비성이 있죠. 모딜리아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저 그림은 세계 한 점밖에 없어. 그러니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작가는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뭐예요? 우리 저 고무풍선 갖고 이렇게 올면은 개도 되고 뭣도 되고 그죠? 얘기들 풍선이 이 풍선개라는 건데 지금 살아있는 작가입니다. 제프 피스라는 작가인데 요거 한 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43억이 팔렸어요. 난 미칠 일이야. 웃겨보죠. 요것이 문화예술계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런 작가를 못 키우겠어요? 아시아 문화전당이 정말 잘 돌아가면은 수많은 외국 사람이 오고 광주를 재평가하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작품이 우리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막걸리도 먹고 와인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친근을 갖게 돼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서 작가들이 커져나갑니다. 작가가 커져야 도시가 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내가 볼 수 있고 이런 작품들이 팔려나갈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작가가 세계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또 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만 보고 가면 되겠어요? 전남이 우리가 얼마나 넓은 문화유적지가 있습니까? 관광지가. 그것을 전남의 문화관광지하고 연결해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패키지 투어가 가능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외국 여행 갈 때 순천만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갈 때서 목포 가서 갈치 낚시 간다. 체험활동에다가 문화유적지에다가 이걸 계절별로 묶어서 축제와 연결하고 이걸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하다 보면은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이 되는데 요는 전남 전북이 SOC가 발달돼가지고 호텔에 그 잠잘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가 호텔에다가 투숙하고 갔다 들어오고 또 갔다 들어오면 됩니다. 이 구조가 대단히 좋아요. 이런 것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아시아 문화전당이 성공하라고 광주 사람들이 문화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문화를 토대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택시 타야 되고 차 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물건 사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자, 그 다음에 도시 재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동구는 17군데가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해요. 재개발, 재건축. 너무 건물이 오되고 건축물이 그래서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반이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역사나 문화나 생태를 살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걸 총괄해서 도시 재생을 하는 겁니다. 싹 쓸고 새로 짓는 것은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쓸고 새로 짓더라도 그것을 흔적을 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동 팔거리 없애버렸죠. 학동 팔거리 같은 데가 남아있다면 입소문과 SNS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난 관광 상품이 됐을 겁니다. 이 아쉬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현대극장, 근대 건축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흔들었어요. 굉장히 멋있게 됩니다. 외국 사례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례도 많습니다. 도시 역사가 이렇게 일천한데 일천할수록 근대 건축물이라든가 좀 역사가 오래되게 이런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놈을 이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옛날 것에다가 현대적 기법을 위해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저기 양림동, 동구, 동명동, 지산동, 대림동 여기가 주로 많죠. 전남방지 지금 뭘로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전남방지 지금 차량 도매센터라는 거 쓰고 있을 거예요. 중고 그런가요? 전남방지 아주 흐르면 안 됩니다. 저것은 어떻게 지켜내서 저걸 그 외관을 잘 유지하고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저 건물 무조건 쓰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례는 그 지역민의 자존심이고 나중에 큰 돈벌이 됩니다. 사례가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려요. 혹시 나중에 돈이 투자할 게 있으면 근대 건축을 사세요. 하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써놓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도해서 나가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앞으로는 도시 문제는 주민하고 전문가가 앞장서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일본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다 그럽니다. 그렇게 된 지역은 정말 동네가 좋아지고 동네 주민들이 살아있어. 동네 주민이 만족하지 않고서는 관광객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민부터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법으로 도시를 바꿔내야 돼요. 이게요, 일본 사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항구 옆에 재래시장, 옛날 재래시장이 있어요. 이게 요코하마 모토마치에 있는 사례인데 옛날에 이런 거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 쓸고 새로 지어버려야 돼요. 주상복하고 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 안 한다 이거죠. 요걸 가급적 살리면서 옛날 걸 살려나가면서 이렇게 현대화를 시킨 겁니다. 이런 거 많이 있죠. 자, 지금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요코하마는 도시 재생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요코하마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 것을 쓰지 않고 옛날 것을 살려나가면서 갑니다. 요 의자거든요. 이 의자도 뱅크아트 1929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동네 주민이 안 쓰는 의자를 폐품을 안 버리고 줬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이 근대 건축물을 개조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데 이 의자들을 활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민이 참여한 거예요. 참여해야 내 것이 되고 소중한 게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의자를 좋은 의자를 반드시 놔둔 것보다 각기 주민들 내놓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건요, 도쿄의 세타가야 지역인데 옛날에 여기가 무가주택이 날리는데 정비를 하고 요걸 보여드려요. 이게 물길이거든요. 실개천 같은 것이 앞으로 도시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우리 광주도 먼 훗날에는 저기 구 경양방주 있지 않습니까? 태봉산 쓸어갖고 경양방주 메꿨는데 나중에 먼 훗날로 저력이 있으면 경양방주한테 복원하는 게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워터프론트 지금 풍암동이나 이런 데는 그 옛날 저수지 같은데 그 아주 시민들 산책공간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그럴 때 물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는 여기도 그렇게 가야 돼요. 이런 적은 물길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도시 재생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잘하는 게 광주 사람이 잘하는 게 음식이니까 음식도 단품조리로 가야 돼요. 한정식 하려면 허리 아파 불고 물론 한정식은 필요합니다. 단품으로 선물이 이렇게 너무 많고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음식 문화 이게 앞으로 돼요. 레시피를 다 나눠주고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음식들이요, 인도네시아 좋은 음식 많이 있습니다. 아, 광주 오면은 아시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째. 두 번째, 광주 가면은 오리지널 강도 음식을 먹을 수 있더라. 둘째, 이 양쪽이 다 병절해야 돼요. 다음에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커피집 가면은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이 지금 빵 같은 디저트 종류나 빵 같은 것은 이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요. 우리 저 광주 충장로에 있는 빵집 있죠? 그죠? 궁전제과가 저 살아있는 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 궁전제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돈 더 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그런 거죠. 아, 이건 말이죠. 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여기가 구시청 사거리예요. 구시청에서 또 구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지금 요것을 금년 12월부터 이렇게 하강 깔기 시작합니다. 요 깔고 간판도 정비하고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내야 돼요. 구시청 사거리 중에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가 한 가져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 몰리게 되겠죠. 이게요, 대전에 성심당 빵집이요. 아, 정말 요거 1년에 얼마 문제? 1년에 270억 벌었다면 나 완전 이게요, 부추빵이라고 쿵타로 부추빵은 튀김 소보를 하는데 줄 서 있어. 대전역 가서 한번 줄 안 서보시죠? 270억입니다. 여기가 매출이. 요거 군산 가서 이 빵 드셔보셨어요? 네. 이성남 빵집 줄 서서 먹었어? 빵 잘 드셔요? 그래서 등치가 이렇게 120kg. 요 군산 이성남 빵집이 요것이 연 매출이 100억입니다. 근데 줄 서는 빵 종류가 이 단팥빵하고 야채빵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줄이 100m 서 있습니다. 내가 저 주문하려고 했더니 주문도 금방 안 와요. 저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광주에 잘할 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줄 서야 돼요. 줄 서. 우리 커피숍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외국 출장을 가가지고 재미난 봤어요. 그게 뭐냐? 이 공차예요, 공차. 공차 드셔보셨어요? 밀크티거든? 밀크티인데 옛날에 황제한테 진상하는 차다에서 공차를 했는데 이것을 브랜드를 가져왔어요. 요걸 해가지고 32살 먹은 가정주부가 요걸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지금 재산이 얼마냐? 7년 만에 340억이에요. 이 아이디. 우리가 주변에 아시아 문화전당과 무등산이 참 좋은 우리한테 계기지만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약간만 신경 쓰면은 정말 잘하는 것 하나를 지켜야 돼요. 잘하는 한 놈을 펴버려야 돼요. 이런 거 빵을 하나 하든지 뭘 하든지 콩국수로 끝을 바르든지 단팥죽으로 끝을 바르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스토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조선팥으로 예컨대 조선팥으로 우리는 떨어지면 안 팝니다. 우리는 3대째 하는 집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사람 마음을 잡습니다. 아, 이거 전북 정읍에 여기도 가보시면 계신가요? 짬뽕집이에요. 2시간 기다려 먹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먹을 수 있는 일본은 엄청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은 문화 중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이 중심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TV 보면은 백주부에다가 수많은 음식 프로그램이 나오죠. 앞으로 더 나옵니다. 우리는 솜씨가 좋기 때문에 음식으로 승부를 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동양군수를 할 때 이렇게 외지에 손님이 오면은 저는 광양 숯불고기를 맨날 먹으니까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럼 손님 오면은 일식집을 데려가. 그럼 그 손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좋아합니다.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 아, 광양 숯불고기. 숯불고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느닷없는 횟집을 내가 봐요. 기대에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품을 하되
다른 집하고 틀린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이게. 요거 부서거든요. 우리는 조기 조기하고 부서를 축에도 안 끼는 건데, 이것이 작년에 중국 품절 때 이 한 마리 제주 수협에서 한 마리에 81만 원 팔렸습니다. 이거 한 마리에. 10마리에 810만 원 팔렸어요. 810만 원에 중국에서 사가갖고 중국에서 저것을 한 마리를 81만 원짜리를 한 3배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 빨간색, 황금색. 이거 좋아하는 이게 문화적 코드예요. 그리고 춘절 때 이 배가 노란 이거 이제 금을 상징하고 부귀를 상징하니까 이게 목표돼. 이게 마케팅 기법입니다. 제가 가지런한 놈을 딱 몇 상자 팔았어요. 근데 저걸 누가 먹어요? 중국의 부호들이 먹지. 이걸 그렇게 브랜드를 하고 그만큼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상이 부러지게 내놓는데 정말 귀한 음식을 너무 귀하지 않게 내놔버려요. 귀하게. 소비자가 귀하게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아시아문화전당 무동산 모든 음식 공통점이 있어요. 벚꽃 창시입니다.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옛 것을 그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발전이 없어서. 옛 것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만드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는 인문학, 예술, 테크놀로지, 기술이 결합이 돼야 문화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원천 스토리는 거의 옛날 역사나 신화냐 설화 이런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래서 벚꽃 창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광주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외지인이 우리 볼 때 진짜 무섭게 생각해요. 싸나운 동네예요. 정말 우리는 부드러운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인 시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부감이 없이 광주로 올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니다. 우리가 전부 정치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중요한 건 생활정치. 쓰레기를 줍는데 진보적 방법과 보수적 방법이라는 건 없다. 우리가 종편 보면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난리 법석을 띄고 있는데 왜 우리 생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쓰레기 주는데 우리 진보적으로 주시면 어떻게 주는 것이고 보수적으로 주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광주를 살면 이 생활에 치중하는 그런 데가 돼야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문화와 경제입니다. 문화와 경제고 정치도 실사구시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걸 키워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명분 위주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조금 껴도내야 됩니다. 껴도내서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 후손을 살리는데, 우리 후배들을 살리는데 이런 기법을 써야 됩니다. 제가 약속을 40분을 했는데 2분 전에 끝내버렸어요.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